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숫자를 보십시오. 시가총액 3조 달러.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몇 배를 훌쩍 뛰어넘는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바로 오늘날 엔비디아의 가치입니다. 전 세계 모든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곳, 그 중심에는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한 남자, 젠슨 황이 서 있습니다. 반대로 한때 반도체의 황제로 군림하며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지배했던 인텔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다우지수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으며 심지어 경쟁사들에게 인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굴욕적인 뉴스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당시 인텔의 고위 임원들은 젠슨 황을 보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고작 애들 게임기나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가 감히 우리 인텔에 도전하느냐며 콧방귀를 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인텔은 젠슨 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승패가 아닙니다. 오만함에 취해 눈이 가려진 거인과 비웃음 속에서도 10년 뒤의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본 한 천재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동안 매년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는데 수익은커녕 비웃음만 사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미쳤다고 말할 때 당신의 신념을 꺾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젠슨 황이 겪었던 그 잔혹한 고독의 시간과 인텔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왜 지금 당장 남들의 비웃음을 즐겨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는 안목은 어디서 오는지 소름 돋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93년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식당 데니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30세였던 젠슨 황은 2명의 동료와 함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무한 리필되는 커피를 마시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3D 그래픽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도체 시장은 인텔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모든 빛을 독점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인텔의 CPU는 컴퓨터의 두뇌였고 그 외의 모든 부품은 그저 보조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젠슨 황은 어린 시절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인종차별과 괴롭힘을 견디며 자랐습니다. 그는 학교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도끼가 엔비디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부터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줄 돈조차 없어서 젠슨 황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젠슨 황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발동합니다. 그는 당시 업계의 표준이었던 방식 대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컴퓨터가 단순히 문자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과 같은 그래픽을 구현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적중했습니다. 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는 게이머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이 모습을 보며 가소롭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 게임 많이 해라. 하지만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건 우리 인텔의 CPU다. 인텔은 자신들이 만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엄청난 순이익을 기록하며 잔치를 벌였고 엔지니어링보다는 마케팅과 재무제표 관리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의 서막이었습니다. 2006년 젠슨 황은 인생 최대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쿠다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픽카드를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용도가 아니라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하는 연산장치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직감했습니다. 미래의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인텔의 방식처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올 것이라고요. 수천 개의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연산의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쿠다를 개발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매년 수조 원의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거의 없었죠. 주주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게임기나 만드는 회사가 슈퍼컴퓨터 흉내를 내느냐? 젠슨 황은 경영권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인텔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인텔은 엔비디아의 쿠다를 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런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누가 쓰겠어?
그냥 우리 인텔 칩을 여러 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인텔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엔비디아를 시장에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인텔의 메인보드 칩셋에 엔비디아 기술을 쓰지 못하게 법적 소송을 걸고 거래처들을 압박했습니다. 젠슨 황은 이때를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거대 공룡 인텔의 횡포 앞에 엔비디아는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돈이 안 되는 쿠다 기술을 전 세계 대학과 연구소에 공짜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엔비디아의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만든 겁니다. 당장의 이익은 포기하고 미래의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무서운 전략이었습니다. 인텔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전전긍긍하며 배당금을 높일 때 젠슨 황은 10년 뒤의 표준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등장이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수억 번의 미분 계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똑똑하지만 하나씩 처리하는 인텔의 CPU는 이 작업의 쥐약이었습니다. 반면 무식할 정도로 많은 코어를 가진 엔비디아의 GPU는 인공지능에게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2012년 인공지능학계의 전설적인 사건인 알렉스넷의 등장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했더니 학습 속도가 수백 배 빨라진 겁니다. 그제야 인텔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아닌데? 인공지능이 진짜 돈이 되네? 인텔은 부랴부랴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회사들을 인수하고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이미 엔비디아의 쿠다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습니다. 인텔이 아무리 좋은 칩을 내놔도 소용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이미 엔비디아 중심으로 짜여 있었으니까요. 인텔의 오만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올 때 스티브 잡스가 인텔을 찾아가 아이폰에 들어갈 칩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거절했습니다. 아이폰 같은 작은 기기가 얼마나 팔리겠느냐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결국 모바일 시대의 주도권은 ARM과 삼성, 애플에게 넘어갔습니다. 인텔은 자신들이 만든 PC라는 성벽 안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반면 젠슨 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단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오는 우리는 항상 망하기 30일 전이다입니다.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가 된 지금도 젠슨 황은 새벽에 일어나 직원들에게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혁신이 내일의 쓰레기가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 그것이 젠슨 황이 가진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때 엔비디아를 인수하려 했던 인텔은 이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0분의 1도 안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텔의 생산 라인은 멈춰서고 있고 최고의 인재들은 엔비디아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젠슨 황을 비웃던 인텔 임원들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퇴직금을 챙겨 떠났지만 젠슨 황은 여전히 가죽 자켓을 입고 무대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끝까지 믿고 밀어붙이는 고독한 결단력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의 도전을 비웃습니까? 그게 돈이 되겠냐고 핀잔을 주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박수치는 길은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거기엔 여러분이 가져갈 몫이 없습니다. 젠슨 황이 10년 동안 무릎을 꿇고 인텔의 비웃음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텔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텔보다 더 멀리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감탄할 때 젠슨 황은 창밖을 보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습니다. 부자의 안목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굴욕을 미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인텔처럼 작은 성공에 취해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여러분 안의 천재성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젠슨 황은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고통을 마주하라. 그 고통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자양분입니다. 비웃음은 여러분의 성공을 알리는 예보입니다. 그 소리가 커질수록 여러분이 도달할 정상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굴욕의 10년을 견뎌낸 집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쿠다를 만드십시오.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십시오. 10년 뒤 당신을 비웃던 사람들은
당신의 발 아래에서 당신의 이름을 연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적용점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하지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비웃는다면 빙글에 웃어주십시오. 드디어 성공의 신호탄이 터졌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부자의 습관은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젠슨 황이 데니스 식당의 구석자리에서 세상을 바꿀 설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오만함이라는 바이러스는 서서히 뿌리부터 썩게 만듭니다. 반면 집념이라는 씨앗은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결국 바위를 뚫고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썩어가는 제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위를 뚫는 씨앗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항상 비웃음을 견뎌낸 자들의 편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는 부자 습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